작정한다는 말은 지어서 정한다는 뜻이다. 가보고 싶은 길이 있다면 허락을 구하지 말고 성공을 셈하지 말고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지어서 정하기를. 안녕하세요. 저의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이 출간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 교수의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대학 동창과 선후배 몇 명이 모이는 조촐한 송년회 자리가 있었어요. 1차에서 양꼬치를 먹고 2차에서 치킨에 맥주를 시켜서 나눠 마시고 있었죠. 학번으로는 저보다 하나 아래인 변호사 후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잘 다니고 있던 로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이직하냐? 라고 물었더니 개업을 하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법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법률 서비스라는 거는요, 산업이 굴러갈 때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직종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법적으로 카운셀링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반 산업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음반 산업과 관련된 계약이 늘어나고요. 계약서를 검토할 일이나 그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도 커지겠죠. 당연히 음악과 관련된 법조 서비스의 시장 규모도 커집니다. 그러니 만약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이 잘 돌지 않으면은 분야를 막론하고 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데 아직 경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친구가 개업을 한다고 해서 다들 야, 너 용기 있다 라면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 대답으로는 어차피 언젠가 해야 할 개업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고생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뛰어든 거랬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순박하면서 정직한 친구입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며칠 뒤에 연락을 하면서 너 개업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열심히 자리를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불안하지는 않아? 라고 물었더랬죠. 그때 이 친구 답이 그래요. 형, 불안하긴 한데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설레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한다, 자기 사무실을 갖는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설렌다. 몇 년 전에 동기 중에 한 명이 일찌감치 개업을 했을 때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별로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내 깃발을 들고 내 업을 가지고 뛰어든다는 게 그다지 감흥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는 제가 더 어렸을 테고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이 그렇게도 와 닿았습니다.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 내가 내 것을 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할 테고 그 자기만의 무언가가 자신의 삶일 테니까 지극히 당연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혜는 집에서 생긴다. 자기 집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인디언들의 그 속담이 물론 전세냐 자가주택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자기가 혼자 머무는 공간이 있어야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에 살면 뭐가 좋으냐고 묻는다. 파랗다.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다. 그러나 정말 피부로 느끼는 행복감은 운전이다. 차가 전혀 안 막힌다. 아무리 막힐 때도 신호등 한 번 바뀌는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여수시의 주차 시스템 또한 환상적이다. 곳곳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처음 1시간은 무조건 무료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 내가 서울에서 운전하며 가장 괴로울 때는 차선을 바꿀 때다. 다들 차선 바꾸겠다는 신호를 빨리 달려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잽싸게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려와 차선을 바꿀 여유를 안 준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냥 울고 싶어진다. 주로 남자들이 그런다. 한국 남자들은 자기 자동차 앞을 양보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자동차 안이 유일한 자기 공간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집의 안방은 아내 차지가 된 지 오래다. 아이들도 이제 안방을 엄마 방이라고 부른다. 거실은 텔레비전과 뜬금없이 커다란 소파가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 코를 심하게 골아 같이 잠을 못 자겠다는 아내의 불평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한 지 이미 수년째다. 수면 무호흡으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새벽에 잠을 깨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그래서 자동차 안이 그렇게 행복한 거다. 한 평도 채 안 되지만 그 누구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나만의 공간이다. 밟는 대로 나가고 서라면 선다. 살면서 이토록 명확한 권력의 공간을 누려본 적이 있는가?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꿔야 한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말년의 역작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에서 쓴 핵심 내용이다. 공간은 그저 비어있고 수동적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다. 공간은 매 순간 인간의 상호작용에 개입하고 의식을 변화시킨다. 오늘날 문화연구에서 공간은 아주 새롭게 각광받는 주제다. 그동안 시간에 밀려 시답지 않게 여겨졌던 공간이 갖는 문화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학자들의 시도를 공간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역사가 필리프 아리에스는 사생활의 탄생을 침실이라는 공간과 연계해 설명한다. 응접실이나 식당과는 구별된 침실이 만들어지면서 사생활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근대 부르주아의 삶에서 침실은 그저 잠자는 곳이 아니었다. 침실은 아기가 태어나고 사랑을 하고 부부가 늙어 세상을 떠나는 장소였다. 행복한 가족은 이 새롭게 생겨난 침실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날 출산과 죽음의 기능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랑도 뜸해졌다. 이제 침실에서는 그냥 잠만 잔다. 아리에스가 설명한 근대적 의미의 가족은 이제 해체되고 있다. 20세기 초의 버지니아 울프는 연간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면 여자들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0여 년쯤 지난 오늘날 한국 남자들에게도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한국 남자의 이 몹쓸 분노와 적개심은 아파트라는 매우 한국적인 주거 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 가옥에는 사랑방이라는 가부장적인 공간이 아주 폼나게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남자의 공간은 사라지고 아주 못된 가부장적인 습관만 남았다. 심리학적으로 자의식은 공간의 통제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자기 방문을 잠그기 시작한다. 주체적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거다. 공간이 있어야 주체의식도 책임감도 생긴다.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인 거실을 없애서라도 남자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안 되면 땅굴이라도 파야 한다. 은은하게 조명을 밝히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도 쭉 늘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공간이 있어야 자기 이야기가 생긴다.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자존감도 생기고 봐줄 만한 매력도 생기는 거다. 한 인간의 품격은 자기 공간이 있어야 유지된다. 자기 전에 그 공간에서 하루를 성찰하며 차분히 기도도 드려야 한다. 자다가 아예 영원히 잠들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위에 이미 여럿이 그렇게 갔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김정은 교수의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쓴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제대로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